안녕하세요. 4강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4강 저희 저번에 컴포넌트와 프로젝트 뷰의 정리,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고 나서 이제 하는 실수 같은 거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제 스크립트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게요. 스크립트는 일단은 만들기 전에 이거부터 알아볼까요? 스크립트는 뭐냐면은, 자, 일단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큐브 오브젝트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큐브는 각각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컴포넌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다 좀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가 없어.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가 뭐냐면은, 난 여기에 생성된 큐브가 1초에 이만큼 움직였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죠. 1초에 이만큼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런 거를 코딩을 해서 그 코딩한 스크립트를 갖다 붙이면 돼요. 그걸 컴포넌트로 추가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스크립트에 짜여진 대로 이 큐브가 움직일 거예요. 사용자가 이제 개발자가 코딩한 그대로 얘가 움직일 거예요. 그거 스크립트는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 여기 없는 기능을 내가 만들어 추가할 때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는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스크립트를 여기서 프로젝트 뷰에서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를 눌러서 만들 수도 있지만,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를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C# 스크립트를 눌렀는데 두 번 클릭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성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거를 지금 생성됐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름을 바꾸겠다고 테스트 스크립트 뭐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은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생성될 때 최초 생성된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스크립트의 클래스 명을 정의하게 돼요. 이건 안 바뀌었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 바깥에 있는 이름은 바꿔서 갖다 붙이면은, 이 큐브에 갖다 붙이면은 실행이 안 돼요. 이 스크립트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정확히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을 바깥에서 바꿨으면 이렇게 안에서도 바꿔서 저장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든 스크립트는 추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큐브라는 오브젝트에 내가 만든 기능을 넣어서 숨을 불어주고 싶어. 그러면은 테스트 스크립트를 갖다 드래그를 해주면은 갖다 붙여져요. 그러면은 이 큐브 오브젝트에 내가 숨을 불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봅시다. 이거 왜 이래? 이거 안 뜨는데 이상하네요. 안 떠요. 원래 뜨면 저렇게 해주시고 안 떠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스타트와 업데이트 함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 이게 뭐냐? 이거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유니티에서 이벤트 함수를 검색해. 유니티 이벤트 함수 검색하면은 이벤트 함수의 실행 순서가 있어요.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눌러 들어가 주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쭉 내려 보시면은 라이프 사이클 플로우 차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벤트 함수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이 오브젝트가 생기면은 스크립트에서 이 함수들을 이 이벤트를 불러요. 순서대로 부르는 거예요. 리셋을 부르고 어웨이크, 이네이블, 스타트 이런 순서로 차근차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생성과 파괴까지 이제 이 오브젝트의 일생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컴공은 아실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 예. 아무튼 이런 거고, 보면은 이 함수들이 각각 뭔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리셋은 뭐고, 어웨이크는 뭐고, 언이네이블은 뭐고, 뭐 스타트는 뭐고,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많이 쓰이는 것만 보고 갈게요. 자, 많이 쓰이는 함수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제가 문서에다 복사하는 거를 가져올게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복붙 하면은 여러 가지 함수 나오죠. 여기서 안 쓴 게 있는데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자, 됐죠. 자, 이거 프라이빗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여기서 안 붙이면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은 아닌데 프라이빗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인터널형이라는 그런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프라이빗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정확히 프라이빗을 안 쓰면은 인터널이라는 자료형을 가지게 돼요. 이거는 그냥 상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일단 이 함수들이 각각 뭐 하는 놈들인지 보자고요. 자, awake, start 얘네들은 이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면은 이 스크립트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면은 한 번만 실행이 되는 함수예요. 한 번만 최초 1회만 실행이 되는 함수인데 두 개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큐브를 찍어보고 이게 스크립트 있죠. 테스트 스크립트 컴포넌트의 왼쪽에 보면 체크가 있어요. 이걸 해제하면은 이 스크립트를 사용 안 한다. 이 체크를 하면은 스크립트가 도는 거예요. 사용한다. enabled true false 이렇게 부르고요. 테스트 스크립트가 동작을 할 체크가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테스트 스크립트에 이 큐브가 움직이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체크를 했을 때만 이렇게 움직이다가 체크를 해제하면은 체크를 해제하면 툭 멈춰버려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는 지금 이 체크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데 두 개 다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면은 이 하이라키 뷰에 올라가잖아요. 큐브가 없다가 하이라키 뷰에 큐브가 딱 생성이 돼요. 그럼 인스턴스화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큐브가 딱 생성이 되면은 자 이게 액티브가 돼 있죠. 이게 꺼져 있고 이게 켜져 있고 아무튼 생성이 되고 이게 켜져 있는 상태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켜진 상태인데 테스트 스크립트의 사용 상태가 체크 해제예요. 그러면은 awake만 불러와줘요. 제일 먼저 awake가 불러와지고 스타트는 이게 체크가 돼야지 불러와줘요. 체크가 돼야지 스타트까지 돌아요. 두 개 차이 뭔지 아시겠나요? awake는 하이어라키 뷰에 올라가고 오브젝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면은 호출이 되는데 스타트는 하이어라키 뷰에 올라가 있고 오브젝트가 활성화 상태여야 되며 이 테스트 스크립트라는 컴포넌트의 왼쪽에 체크가 돼 있어야지 도는 애예요. 만약에 체크가 해제돼 있으면 awake만 돌고 체크가 돼 있으면 awake와 스타트 둘 다 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체크가 해제돼 있을 땐 awake까지 돌고 이제 게임 플레이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체크가 돼요. 그럼 그때 이제 스타트가 돌고 업데이트가 돌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그 awake와 스타트는 그게 큰 차이점이고요. 근데 둘 다 이렇게 체크가 해제돼 있으면 안 돌아요. 네, 오브젝트 꺼져 있으면은 안 돌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업데이트는 뭐냐면 업데이트는 한 프레임에 한 번 호출이 되는 애예요. 근데 이게 유니티는 실행을 하면은 컴퓨터마다 사양이 다르죠. 사양이 좋은 컴퓨터에서는 초당 60프레임이 나오는데 반면에 초당 30프레임이 나오는 컴퓨터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업데이트 호출 횟수가 달라져요. 업데이트는 초당이 아니라 한 프레임당 1회 호출되는 함수예요. 근데 만약에 초당 60프레임이 나오는 컴퓨터에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은 업데이트가 60번이 호출이 될 거고요. 초당. 반면에 초당 30프레임이 나오는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는 30번만 돌 거예요. 초당. 예,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물리적인 동작을 코드를 짤 때는 타임.델타 타임이라는 걸로 그 시스템마다 차이 나는 횟수를 보정해 주긴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쓸 건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물리와 같이 뭐 그런 횟수가 보장되어야 되는 애들은 픽스드 업데이트가 있어요. 이것도 빼먹었네요. 픽스드 업데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저거예요. 픽스드 업데이트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당 이게 아니라 자꾸 초당으로 말씀을 하는데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0.02초 초 맞네요. 0.02초당 한 프레임 업데이트래요. 이거는 설정 변경할 수 있어요. 에딧에 프로젝트 세팅 타임에 가면은 픽스 타임 스텝 있죠.
지금 0.02초당 1회 갱신을 해요. 그러면은 0.02초당 1회니까 0.1초에 5회, 0.1초에 5회니까 1초당 50번 돌겠죠? 맞죠? 여튼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1초당 50번이 돌 수 있죠. 뭐 초당 60번 도는 컴퓨터에서도 초당 50번 도는 그렇게 돌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고요. 이거는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0.01, 뭐 0.1로 조절한다든지 그럼 0.1초당 한 번 돌겠죠. 그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리지드 바디, 그냥 물리적인 속성을 이용하는 애들을 여기서 써요.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랑 픽스드 업데이트는 설명을 드렸네요. 그럼 레이트 업데이트는 뭐냐? 레이트 업데이트는 스타트, 픽스드 업데이트, 업데이트 돌고 나중에 레이트 업데이트가 돌아요. 제일 마지막에 도는 업데이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캐릭터가 업데이트 부분에서 캐릭터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뭐 물리적인 부분에서 픽스드 업데이트를 다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그 캐릭터를 비춰야 되죠.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재배치되고 움직이고 다 한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카메라를 움직여서 캐릭터를 비춰요. 보통 이건 카메라에 많이 써요. 이제 제일 늦게 돌아야 되니까 카메라가 캐릭터에 비춰야 되잖아요. 근데 캐릭터가 일단 다 움직이고 나서 카메라 움직이면은 뭐 좀 더 자연스럽겠죠. 뭐 근데 이거는 해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 어떤 분은 레이트 업데이트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픽스드 업데이트에서 움직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분도 있고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 일단 해보면서 적당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n enable, on disable 이거는 뭐냐면은 세터를 알려드릴게요. on enable은 큐브가 이게 아까 활성화 비활성화 있죠. 하이어키 등재가 돼 있는 하이어키 올라가 있는데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체크가 될 때 호출되는 함수가 onEnable, 체크가 해제될 때 호출되는 함수가 onDisable. 그러니까 체크할 때마다 onEnable 호출되고 체크가 해제될 때마다 onDisable 호출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게임 중에 몇 번이고 호출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게임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뿅 하고 활성화됐어. 그러면 onEnable 어쩌다가 뿅 하고 없어졌어. onDisable 이렇게 호출돼요. 잘 쓰는 거니까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onDestroy 이거는 하이라키 뷰에서 뿅 하고 사라질 때 호출되는 함수예요. 네, 그렇고 이건 나머지 충돌 체크하는 함수인데 이거는 각각 이제 이건 on 콜리전, 이거는 on 트리거 종류인데 엔터는 부딪히는 순간, 스테이는 부딪히는 중일 때, 물체가 겹칠 때, 이제 엑싯은 물체가 떨어질 때, 이렇게 둘이 붙었다 떨어질 때 엑싯 그렇게 되고요. 이거 트리거도 똑같아요. 이거 컬리전과 트리거의 차이는 좀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벤트 함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나머지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 이제 자 보겠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할 건데요. 스크립트 작성할 때 몇 가지 먼저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리고 할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적용이 안 돼요. 일단 지금 별 표시되어 있죠. 이게 저장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장을 컨트롤 S를 눌러주시고 가시면은 동글뱅이가 돌죠. 이게 컴파일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컴파일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 갱신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 큐브를 아까 없앴죠. 설정해놓고 테스트를 입혀놓을게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퍼블릭 변수 퍼블릭 a라는 int a라는 변수를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이걸 저장했어요. 그리고 인트 가면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컴파일 되고 있어요. 되고 난 다음에 생겼죠.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근데 지금 퍼블릭으로 하면 여기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으로 하면은 안 보이게 될 거예요. 봐봐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컴파일 다 되고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퍼블릭으로 하면 이렇게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프라이빗으로 하면은 조절이 안 돼요. 실행 중에 이거 퍼블릭의 장점은 실행 중에도 값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서 변화를 볼 수 있는데 프라이빗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값을 모니터링도
못하는데 요거를 인스펙터 뷰에서 오른쪽에 디버그 모드가 있어요. 이거 누르고 디버그로 가면은 값은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어딨지? 값은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변경은 안 돼요. 이 값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가 변경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 다시 또 말로 바꿔놓고. 근데 만약에 이게 프라이빗으로 했는데 나는 인스펙터 뷰에서 추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시리얼라이즈 필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요. 여기에서 값을 보고 수정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반면에 나는 퍼블릭으로 선언했는데 이거를 아까 인스펙터 뷰에서 가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이드 인 인스펙터를 해주시면 돼요. 봐봐요. 뿅. 사라졌죠? 자, 그러면은 이거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은 차이를 아시겠죠? 이제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인스펙터 뷰에서 차이가 나고요.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프로그래밍 규칙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다른 데서 접근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보통 프라이빗으로 하고 프라이빗을 다 쓰고요. 시리얼라이즈 필드에서 인스펙터 뷰에서 보여야 될 거는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해요.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거 밖에 스크립트 이름과 클래스 이름은 반드시 동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함수 다 빈 공간이죠. 만약에 내가 짠 스크립트에서 스타트 함수가 안 쓰여 그러면 지워주세요. 지워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빈 함수가 있는 것만으로도 미세한 부하를 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보통 스타트 함수에서 이제 변수 초기화를 많이 해주죠. 여기 위에서 해도 되는데 뭐 동적으로 생성되는 오브젝트에 포함된 값이라든지 그런 거 가져올 때는 이제 스타트에서 값을 가져다 초기화를 하고요. 뭐 어웨이크에서 값을 초기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디스라는 키워드 아시죠? 프로그래밍에서 디스라는 키워드도 있는데 그 디스라는 키워드는 유니티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디스 점 게임 오브젝트 점 트랜스폼 점 이렇게 되면은 간단하게 볼게요.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은 디스는 유니티에서 디스는 이 스크립트 테스트 스크립트라는 컴포넌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라는 뜻이에요. 이제 디스 디스 스크립트 테스트 스크립트라는 컴포넌트를 가진 오브젝트 디스예요. 그 자체가 디스예요. 디스 그 오브젝트의 게임 오브젝트로 접근을 해서 트랜스폼 값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기 트랜스폼 값에 접근을 해서 나중에 뒤에 뭐를 쓸 수 있냐면 포지션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의 게임 오브젝트에 접근을 해서 트랜스폼 점 포지션에 접근해라. 트랜스폼의 포지션에 접근해라. 이런 거예요. 사실 이 옆에 게임 오브젝트 없어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있는 포지션에 접근해서 값을 가져오거나 설정을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예. 아무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거 뭔 오류가 나네요. 뭔 오류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장을 안 하면 저렇게 돼요. 저장은 꼭 필요합니다. 방금 저장하고 왔더니 괜찮아졌죠? 그렇게 되고요. 지금 그리고 소문자 트랜스폼하고 대문자 트랜스폼은 다른 거예요. 바뀌는데 다른 거예요. 요거는 프로퍼티 속성을 나타내는 거고 요건 클래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트랜스폼 자료형을 가진 변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트랜스폼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근데 여기다가 트랜스폼 이렇게 쓰면은 그건 안 돼요. 이건 이도저도 아닌 거죠. 여튼 요거 두 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대소문자 차이 엄청 큰 거 알죠? 이건 사용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요거 두 개, 뭐 이런 차이가 되게 많아요. 게임 오브젝트도 그렇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알고 계시라고 하네요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스크립트 작성하기 전에 프로젝트 뷰 정리. 되게 간단한 거라서 이거 먼저 해봅시다. 프로젝트 뷰 정리. 이거 스크립트는 지금 하나만 생성했는데 나중에 가면 되게 많이 생성을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크리에이트 폴더 있어요. 폴더 눌러서 스크립트 폴더를 만들어주고 여기 안에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줍시다. 되게 깔끔해져요, 상당히. 나중에 보면은 뭐 머터리얼도 있을 거고 텍스처도 있을 거고 에셋 폴더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폴더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깔끔해 보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콜라이더하고 리지드 바디 먼저 알고 갈게요.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는 이렇게 리지드 바디를 치면은 나오고요. 콜라이더도 애드 컴포넌트에서 콜라이더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콜라이더 종류가 나와요. 지금 박스 콜라이더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냅둘 거고요. 요거는 어디서 보냐면은 유니티 콜라이더 치면은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매뉴얼 들어가 볼게요. 매뉴얼 들어가면 콜라이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콜라이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대강 보면은 많이 나와요. 뭐 정적 콜라이더,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키네마틱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정적 콜라이더는 컴포넌트에 그냥 콜라이더만 추가되어 있는 거. 근데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는 콜라이더와 리지드 바디가 같이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를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그다음에 키네마틱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는 콜라이더 리지드 바디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즈 키네마틱이 체크가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키네마틱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리지드 바디에서 이지 키네마틱이 가져다주는 차이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제 리지드 바디가 적용이 되면 물리력이 작용을 해요. 작용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칼을 휘두르다가 캐릭터를 때렸어요. 때렸는데 만약에 이지 키네마틱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칼이 부딪힌 캐릭터에 의해서 날아가요. 그 말은 외부 물리력이 작용하면은 오브젝트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지 키네마틱을 체크하면은 그걸 다 무시해요. 외부 물리력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이제 스크립트 상에서 트랜스폼 포지션 값이 조작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외부에서 물리 작용을 하는 거는 다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바닥에 칼이 떨어졌을 때는 이지 키네마틱이 체크가 해제가 돼 있다가 캐릭터가 칼을 잡는 순간 이지 키네마틱이 체크가 되게 해서 캐릭터가 이 칼로 다른 물체에 충격을 가했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칼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지 키네마틱이고요. 유즈 그라비티는 중력이에요. 중력 주냐 안 주냐 그건데 지금 체크가 돼 있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쭉 떨어져요. 근데 체크를 해제하고 플레이를 하면은 안 떨어져요. 이 차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충돌 액션 매트릭스인데 이거는 보면은 충돌이 되는 조건을 나타낸 거예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콜라이더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콜라이더의 종류는 안 나오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콜라이더 읽다 보면 박스 콜라이더, 스피어 콜라이더, 캡슐 콜라이더가 다 링크로 돼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 박스 콜라이더의 정의, 프로퍼티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각 콜라이더 컴포넌트마다 이즈 트리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즈 트리거를 체크를 하면은 자, 이즈 트리거 체크를 안 하게 되면은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물질을 소환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볼까요? 자, 이렇게 된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 이상하죠? 이렇게 이제 물리장 날아가다 네 어디 가니? 자, 여기 날아가죠. 예, 이거 뭐냐면은 지금 차이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얘는 리지바디가 안 포함되어 있고 얘는 리지바디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은 얘가 움직여서 부딪히면 아무런 작동을 안 돼요. 안 해요. 왜냐면은 작동을 하긴 하는데 얘가 리지바디가 얘한테 적용된 리지드 바디가 자고 있어요.
이 휴지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자고 있는데 자고 있으면 당연히 둔해지겠죠. 그래서 보통 움직이는 물체에 리지드 바디를 포함시켜요. 왜냐면 바로바로 작동을 하잖아요. 아, 디가디. 예, 아무튼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보통 움직이는 쪽에 리지드 바디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보면은 지금 이즈 트리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을 하면은 자 이렇게 밀려나죠. 근데 반면에 자 둘 중 하나라도 저기 상대 충돌하는 물체에다가 이즈 트리거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뚫고 나가요. 저거는 자 아무런 게 없죠. 이게 뭐냐면은 이즈 트리거를 체크해 놓는 순간 얘는 충돌체라기보다는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센서. 얘가 이 물체에 닿으면은 이벤트를 호출하는데 통과하게끔 하겠다. 주로 어디에 쓰이냐? 자동문? 센서? 아니면 체크포인트? 이런데 물체가 지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돼. 근데 이벤트를 호출하고 싶어. 이 물체가 얘를 통과하는 순간 뭔가 문이 열리거나 체크포인트를 통과했다라는 그런 이벤트를 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트리거가 체크 안 된 경우에는 자 얘랑 부딪히는 순간 못 지나가게 하면서도 이벤트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충돌 매트릭스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자 충돌 매트릭스가 뭐냐면은 이제 정적 콜라이더 말씀드렸죠. 아까 이거 세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한 놈이 정적 콜라이더고 한 놈이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예요. 두 개가 만났을 때 충돌했다라는 메시지 전송돼요. 이때는 아까 어딨냐? 온 콜라이더, 온 콜리전 요 시리즈가 호출돼요. 얘네들은 아까 온 콜리전 시리즈가 호출되고요. 또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와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가 만나면 호출되고,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키네마틱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가 충돌하면은 호출되고. 근데 반면에 트리거 애들은 체크 안 돼 있죠. 트리거 메시지 전송되는 애들. 트리거 메시지는 이거예요. 온 트리거 시리즈. 요 애들이 호출되는 경우는 언제냐? 정적 콜라이더와 리지드 바디 트리거 콜라이더. 이거 간단해요. 아까 리지드 바디 키네마틱 리지드 바디 아니 그냥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요게 지금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죠. 근데 여기다가 이즈 트리거 체크를 해주면은 이게 바로 리지드 바디 트리거 콜라이더예요. 참 쉽죠? 그래서 정적 콜라이더와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가 충돌했을 때는 뭘 호출하냐? 온 트리거 시리즈를 호출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키네마틱 리지드 바디 트리거 콜라이더랑 정적 콜라이더가 충돌하게 되면은 온 트리거 엔터, 온 트리거 스테이, 온 트리거 엑시트 이런 시리즈가 호출이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물체랑 충돌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 매트릭스를 확인하면서 이제 스크립트 작성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랬어요? 움직이는 물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충돌하는 조건을 보면은 무조건 리지드 바디가 들어가야 돼요. 어느 둘 중 하나는 리지드 바디가 들어가야지. 만약에 리지드 바디가 없으면은 충돌을 안 해요. 충돌 체크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리지드 바디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보통 움직이는 애한테 충돌을 발생하는 애한테 하고 충돌 당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콜라이더만 가지고 있고 조건에 따라서 리지드 바디나 이런 걸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움직이는 애한테 리지드 바디를 준다. 이렇게 운동하는 애한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야지 운동하고 있어야지 얘가 리지드 바디가 그 휴지 상태로 들어가지 않아요. 잠을 안 자요 얘가. 바로바로 체크를 하지. 근데 만약에 이 리지드 바디가 들어가 있는 애가 가만히 있어요. 오브젝트가. 그러면은 얘는 좀 둔해요. 예. 완전히 체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리지드 바디를 연산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부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인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콜라이더랑 리즈바디 속성 대강 알아봤고요. 여러가지 콜라이더는 여기 들어가시면 다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시 콜라이더는 사용하지 마세요. 메시 콜라이더는 어, 복잡한 3D 모델을 가져왔을 때 콜라이더를 입히기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메시 파일이 있으면은 그 모델에 딱 맞게 콜라이더가 형성이 돼요. 근데 얘가 부하가 엄청 많아요. 엄청 커요, 부하가. 그래서 컨벡스에다가 체크를 해제해야지, 거기까지 접근을 해야지 충돌 체크를 하는 애요. 그래서 메시 콜라이더는 되도록 쓰지 마세요. 아니, 쓰지 마시고 박스 콜라이더, 스피어 콜라이더, 캡슐 콜라이더 쓰시면 돼요. 캡슐 콜라이더는 이런 거고 캐릭터에 주로 많이 사용해요. 캐릭터에. 그리고 스피어 콜라이더는 동그란 애예요. 동그란 애. 동그래 그냥 구체예요. 그리고 박스 콜라이더 아까 보셨죠? 큐브 형태의 콜라이더예요. 저 보이죠? 예. 그래서 제일 부하가 심한 게 메시 콜라이더고 제일 부하가 적은 게 스피어 콜라이더예요. 스피어 콜라이더가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에다가 콜라이더를 붙이고 싶어요. 근데 손에다 콜라이더를 붙이고 싶으면은 박스 콜라이더도 괜찮은데 보통 스피어 콜라이더 많이 붙여요. 뭐 손으로 뭘 짓는다 뭐 그런 인식을 해야 될 때, 충돌 체크를 해야 될 때 물체랑 충돌을 해서 그 물체를 충돌한 물체를 집어야 된다 그러면 스피어 콜라이더를 이용해서 뭐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뭐 콜라이더를 이용하는 법을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봅시다. 다 그러면은 충돌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충돌하는 스크립트를 한번 짜볼 건데 충돌하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충돌하는 거 알아보기 전에 지금 이거 써놨으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일단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봅시다. 여기 디버그 로그 다 찍어볼게요. 그냥 디버그 점 로그 웨이크 호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스타트 업데이트는 이거 업데이트는 헬인데 컬렉스 찍고 해야겠다. 봐봐요.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 이거 레이트 업데이트도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 업데이트 시리즈는 이거 보기 힘들 텐데 이거는 on enable은 on enable on disable은 괜찮아요. 보기 쉬워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밑에 거는 하지 말고 저 위에 거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장했죠. 저장했고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일단 큐브 한 개를 없앨게요. 없애고 자, 됐죠. 여기서 이 스크립트를 이거 체크를 해제하고 갈게요. 그리고 큐브 이것도 해제로 비활성화 상태에서 할게요. 일단 하이어라키 뷰에는 올라가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까? 아까 awake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콘솔 뷰 띄워놓고 보면 아무것도 안 찍혔죠? 아까 awake는 뭐라고 그랬어요? awake는 이 스크립트의 사용 여부 체크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활성화되면은 호출된다고 해서 봐봐요. 활성화 시켜볼게요. 하나, 둘, 셋. 자, awake 호출됐죠? 근데 아직 스타트는 호출이 안 됐어요. 자, 스타트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 왼쪽에 체크 표시를 하면은 호출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껐다 켰다 해도 호출이 안 돼요. 그리고 on enable과 on disable도 호출이 안 돼요. 원래 호출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체크를 해제했다 켰다 하면은. 근데 이 스크립트가 죽어 있으니까 아직 돌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봐봐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돼도 스타트가 호출이 안 되죠. 봐봐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자 하면은 업데이트까지 호출됐어요. 중지 누르고 볼게요. 자, 아까 어웨이크 호출됐죠. 어웨이크 호출된 상태에서 이거를 눌렀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뭐가 호출됐냐면 이네이블 호출되고 그 다음 스타트가 호출됐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호출되고 레이트 업데이트 호출되고 픽스드 업데이트 호출됐어요. 보이세요? 어웨이크는 맨 처음 호출됐으니까 딱 스크립트가 활성화되는 순간 체크가 되는 순간 뭐가 됐냐? 이네이블과 스타트 호출됐죠. 이게 라이프 사이클 보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 보면은 on enable start 나오죠. 딱 맞죠. 그리고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 픽스드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 픽스 업데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자, 픽스 업데이트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나봐요. 그래서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 픽스 업데이트는 보면은 규칙적으로 호출되기 위해서 지금 위에서는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 픽스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밑에서는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 이렇게 나오죠. 또다시 픽스 업데이트 나올 때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0.02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0.02초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픽스 업데이트는 0.02프레임마다 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콘솔에는 이렇게 저와 동일하게 안 찍힐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업데이트 다음에 레이트 업데이트가 호출됐다. 업데이트 다음에 레이트 업데이트 이렇게 호출됐다. 다음 픽스 업데이트는 0.02초마다 호출되니까 되는 거고 쭉 되다가 다 똑같아요. 쭉 되고 쭉 되고 지금 계속 호출되죠. 계속 호출되죠. 계속 호출되는데 이걸 끄면은 디세이블. 딱 끄는 순간 디세이블 호출되죠. 다시 이거 키면은 여기가 봅시다. 보시면은 호출이 계속 되고 있는데 없애면 디세이블 나오고 클릭 누르고 다시 활성화 시켜 볼게요. 그럼 이네이블 나오죠. 위에 제일 위에. 그래서 이 체크를 해제했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디세이블과 이네이블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볼게요. 이거 체크해줘. 마지막으로 요거 파괴되는 건 보여줄게요. 여기 하이라키 뷰에서 지워지면은 파괴됐다 나오죠. 이게 바로 undestroy 요 함수 호출됐다는 거 증명이 됐죠. 파괴됐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보여드리기 되게 힘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콜리전 함수와 트리거 함수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히 그냥 사용 방법만 알고 계시도록 해드릴 거고요. 보자. 이건 다 지워볼게요. 지우고 이것도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얘는 자 이름을 한글 쓰면 안 되는데 한글 써볼게요. 아 충돌하는 자 이해하기 쉽게 좀 가봅시다. 영어 쓰세요. 영어. 충돌 당하는 자 영어 쓰세요. 자 그래서 얘는 충돌하는 자 얘는 충돌 당하는 자 돼있죠. 얘는 장애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고 박스 콜라이더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얘는 리지드 바디랑 박스 콜라이더 들어가고 이즈 트리거 해제해 줄게요. 뭐냐? 그럼 이제 조건이 충족됐을까요? 얘는 뭐예요?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고 얘는 정적 콜라이더예요. 보겠습니다. 충돌 액션 매트릭스에서 정적 콜라이더와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는 충돌해요. 콜리전 시리즈를 불러요. 온 콜리전 시리즈. 온 콜리전 시리즈는 얘네요. 자, 해볼게요. 디버그.log 충돌 시작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아니, 됐고. 예. 닷 충돌 중. 그리고 얘는 충돌 끝.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게 뭐야, 이게. 됐죠? 됐어요. 컴파일 하고. 자, 충돌 하는 자가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충돌 해보겠습니다. 콘솔을 열어놓고 충돌하는 자 갑니다. 가요. 가면은 충돌했어요. 충돌 시작 한번 나오고 충돌 중 아까 스테이죠. 충돌하는 중 동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충돌 끝났죠 또. 아까 잠시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시 붙었어요. 충돌 시작하고 충돌 중 하고 다시 버튼하자 충돌 끝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얘는 날아가네요. 아, 그참 날아가네. 톡! 톡! 됐다. 깔끔하죠? 충돌 시작과 끝까지. 충돌 중은 총 5프레임 동안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쓴 거 보면은 봅시다. 그럼 반대로
충돌 당하는 자도 호출을 하나요? 볼게요. 추가했어요. 이제 둘 다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어요. 볼게요. 근데 둘 다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어서 테스트를 하면은 누가 충돌인지 알까요? 모르죠. 자, 스크립트에 수정을 해볼게요. 충돌 시작 플러스 게임 점 네임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면은 지금 현재 오브젝트의 이름이 나와요. 볼게요. 보겠습니다. 콕 하면은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데 다시 컴파일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아, 나오긴 나왔네요. 제가 한글로 돼서 그렇구나. 충돌 시작, 충돌한다, 충돌 시작, 충돌 당하는 자 둘 다 스크립트를 호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난잡하죠. 그럼 충돌 당하는 자한테 스크립트 다시 뺄게요. 지금은 충돌하는 애밖에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 지금 매개 변수 있죠. on collision enter stay exit에 있는 on collision 애들 요거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stay랑 exit은 잠시 지워둘게요. 엔터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계실게요. 충돌 시작을 알리는 거죠. 충돌을 했는데 이제 뭐랑 충돌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 콜리전 함수, 콜리전이라는 변수가 그 충돌된 애의 오브젝트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콜리전 점 게임 오브젝트 점 네임 하면은 여기서 자, 이렇게 디버그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충돌 시작했고 충돌 당하는 자와 충돌했다라고 뜰 거예요. 볼게요. 보겠습니다. 빠라빠빠빠 충돌 시작하고 충돌 당하는 자와 충돌했어 라고 뜨죠. 그래서 이 변수로 여러 가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에 적용된 이 오브젝트에 적용된 태그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오브젝트 네임 가져올 수 있고 이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액티브 셀프 이 부딪히는 오브젝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지 뭐 그런 것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막 말씀을 드리려니까 상당히 적응이 안 되네요. 생각이 나질 않네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고 자 이젠 트리거 알아볼게요. 트리거 알아볼게요. 자 보면은 트리거는 자, 내가 이 물체를 충돌했는데 아까 튕겨 나갔죠. 이렇게 나갔죠. 근데 난 이 물체를 지나가면서도 함수를 부르고 싶어. 그러면은 충돌 당하는 애한테 보통 트리거를 걸어줘. 이즈 트리거 체크하면은 이 물체가 가서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는 온 콜리전 엔터를 불렀죠. 근데 온 트리거 시리즈를 불러요. 온 트리거 시리즈를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해볼까요? 이렇게 통과 시작. 그리고 됐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상태는 얘한테 이제 트리거를 체크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쭉 가서 통과 시작하고 통과 끝까지 나오죠. 통과 시작하고 충돌당하는 자와 충돌했어요. 통과 중이에요. 통과 끝 보이시죠? 이렇게 네, 통과 시작과 통과 끝 이렇게 나와요. 뭔지 아시겠죠? 스테이가 붙으면은 충돌 중이거나 통과 중일 때 나오는 거고 엑시트라면은 벗어날 때 엔터는 진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콜리전 엔터는 호출이 안 됐죠. 충돌 있나요? 처음에 충돌 없어요. 처음에도 그죠? 그래서 트리거가 체크돼 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얘는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고 얘는 정적 트리거 콜라이더예요. 보면은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하고 정적 트리거 콜라이더가 둘이 충돌했을 때는 트리거 메시지, 트리거 시리즈가 호출된다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이 호출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콜라이더와 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았고요. 리지드 바디는 봅시다. 리지드 바디는 또 알아볼 게 없어요. 아까 유지 그라비티 체크해서 떨어지는 거 같죠? 키네마틱도 설명드렸고요. 예, 그리고 날아가는 거 보셨죠? 예, 보시면 되고 더 자세한 거는 유니티 리지드 바디 뭐 이렇게 치시면은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와요. 이건 다 설명을 드리긴 어려워요. 그냥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될 거고 나중에 차차 사용하면서 알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지드 바디에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벨로시티는 프로퍼티고 저기 애드포스 뭐 애드토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보시면은 좋아요. 애드포스는 뭐 이렇게 물체를 발사할 때 통 튕겨주는 그런 거고 벨로시티는 점프할 때 쓰는 거고 그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그 변수값인데 그건 벨로시티는 점프할 때 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하면서 배우실 수도 있고 얘는 뭐 점프를 구현하고자 한다면은 인터넷에서 유니티 점프 구현 뭐 이런 거 치면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벨로시티 쓰고 뭐 유니티에서 총 쏘기 이런 거 치면은 애드포스 쓰는 거 나오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용하면서 배우는 게 정상적이에요. 네.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몰랐고 저는 책을 보면서 알았고 그러다가 이제 오픈덕방 활동하면서 알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건데 스크립트는 하나잖아요. 근데 스크립트를 여러 개에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도느냐 하면은 각자 독립적으로 돌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테스트 스크립트가 뭐 퍼블릭 봅시다. 퍼블릭 A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A라는 변수가 충돌하는 자 얘는 뭐 66을 가지고 있고 충돌 당하는 자는 39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변수가 다르죠, 둘이. 그러면은 얘는 A라는 변수가 66을 가진 채로 돌 거고 얘는 A라는 변수가 39를 가진 채로 돌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스크립트는 따로따로 돌아요. 이 스크립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 스크립트가 뭘 호출했다고 해서 얘도 동시에 호출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대로 호출하고 나는 나대로 돌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강은 여기까지 설명하면 대부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사실 미흡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다 알려드릴 수 없고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하나하나 같이 구현하면서 뭐 배울 거 있으면 좀 더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뭐 커뮤니티나 뭐 질문 또는 검색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거 보시고 나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한번 검색하면서 게임을 구현해가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5강에서는 이제 뭐 라이트랑 그다음에 머티리얼 그다음에 머티리얼에 적용되는 스탠다드 쉐이더가 있어요. 스탠다드 쉐이더는 기본적으로 적용된 쉐이더인데 여기 안에 있는 각종 뭐 알베도, 뭐 디테일 맵 이런 게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이제 유니티 도큐먼트와 함께 도큐먼테이션이거든요. 여기 다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보면서 한번 속성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제 그리고
다음에 프리팹 그 정도까지 알아볼 것 같아요. 예, 그럼 4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